윤석열 덕분에 가수로 데뷔한 경기도 영인시절 손명수 의원입니다. 노래만 하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네, 우리 원내대표님의 명을 받고 지친 우리 모두 힘을 내자 그래서 노래 하나 부르러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이모경 의원이 빨리 노래만 하고 들어가래요. 요즘 이 노래 듣고 많이 위로를 받으신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는 반딧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가까이요. 네. 응원봉 해주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준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엄청 잘하시죠? 예.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손명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열 손명수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작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의원님 모시면 노래를 한 번은 꼭 들어봐야 되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뭐 모셔가지고 노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네, 네. 사실 우리가 약속을 진작에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네. 파면된 다음에. 네, 네. 그런데 또 파면 돼도 또 이래서 참 노래 부르실 상황도 아니다. 또 오늘 아침에 노래 부르기가 좀 엄중한 상황이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또 오셨는데 또 의원님 노래 안 듣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만. 그런데 노래 이렇게 아까 부르시는 거 제가 그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단순히 이렇게 노래를 뭐 좋아하고 부르시기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닌데 정식 가수시죠? 정식 가수는 아니고요. 가수협회 뭐 등록되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좀 좋아하긴 했는데 예.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국토부에 제가 한 30여 년 근무했잖아요. 예. 차관도 하셨죠? 네, 네. 근데 이제 국장 때 제가 좀 이렇게 노래를 한 3곡을 제가 쓰게 됐어요. 예. 이제 평소에 이렇게 습작으로 좀 하기도 했는데 그 3곡을 해서 이제 음악하는 후배한테 내 쓴 곡인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보냈더니 이 친구가 형 이거 녹음합시다 그래가지고 3곡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취입은 네, 하셨군요. 네. 근데 가수 활동을 한 건 가수는 아니고. 아니지만 네, 네. 그러면 곡을 직접 만들고 네, 네. 제가 썼습니다. 자작곡이 몇 곡이나 되십니까? 3곡 썼습니다. 예. 3곡. 그 뒤로도 막 뭐 있으실 것 같은데 바빠서 못 하셨어요. 네, 바빠서 이제 예.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어떻게 그렇게 영감이 좀 해서 한 예. 일주일 상간으로 한 3곡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아직 새로운 곡을 못 써서 이 집은 못 냈습니다.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뭐 밴드라든지 노래패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셨습니까?
뭐 정식으로 활동을 한 건 아닌데 예.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대학 축제나 이럴 때 가서 좀 노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떨어졌지만 대학 가요제도 나간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사실은 네. 우리 손명수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죠. 저는 한번 좀 뜨악했던 게 네. 옛날에 제가 K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네네. 정두원 의원이 노래를 아, 예, 부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하려고 노래를 잘 부르시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그러면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아, 저 가수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정식 등록한 가수입니다. 그러는데 네. 제가 듣기에는 정도원 의원보다 훨씬 노래 잘하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 국토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또 새 정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오랜 관료를 하시다가 이렇게 정치에 들어오려면 어떤 계기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21년 3월에 이제 3월 말에 한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차관으로 퇴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퇴직을 하고 서울과기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이제 그 영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통 전문가로 예.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출퇴근은 수도권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국토교통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30여 년 이렇게 국가의 공복으로서 이제 봉직을 했는데 또 정치라는 게 사실 이 사회를 좀 더 이롭게 하자, 또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런 감사한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했고 좀 저는 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한 2주 고민하다가 저의 전문성이 그래도 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뭔가 내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정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고 또 감사하게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또 선출직 공직자가 되게 됐습니다. 네. 그 맨 처음부터 국토부로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공직 시작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건설교통부로 옮겨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교통부가 최신하고 같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죠. 예, 교통 최신. 네네. 그리고 이제 건설부가 따로 있었고 따로 있었습니다. 건설부 장관. 네네. 물론 그때는 이제 전후에 막 그 건설이 필요할 때니까 그런데 이제는 건설교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통이 최신 쪽과 건설 쪽과 지금 이제 국토교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나라마다 이제 이름이 좀 다르고 기능을 원래 정부 조직은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부와 해수부 빼고는 다 기능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부와 해수부만 대상 중심으로 지금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규모가 작았을 때 정부의 우리나라 인구도 적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게 부처가 합쳐진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최신 교통도 떨어졌죠. 그래서 별도로 최신부, 나중에 정보통신부가 됐고 교통부, 그리고 이제 건설부가 있었는데 도로 때문에 결국은 서로 항상 이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당시에 건설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이잖아요, 사실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거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부처에서 모든 교통 업무를 관장하게 됐죠. 원래 해운도 당시에 교통부 산하의 해운항만청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 시절에는 육해공 모든 교통과 건설과 운영을 다 이제 담당하게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다시 해수부가 독립을 하고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됐죠. 그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정부 조직을 새로 바꾼다고 하면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이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쪽을 좀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국토교통부의 이제 국토계획, 건설, 그다음에 교통 이제 인프라 건설과 운영 이게 크게 보면 이런 두 기능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요. 기능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예로 들자면은 해운 부분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 해운도 중요한 교통의 한 분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별도의 하나의 부처를 만들어서 지금 해운 분야는 떨어져 있고요. 일본은 뭐 특히 섬나라니까 해운이 더 중요하게. 예, 그래서 거기는 운수성으로 예. 지금 국토 이제 거기도 합쳐졌습니다. 예. 건설부와 교통부가 아. 일본도 예. 거긴 다 같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상 이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논란이라고 할까 논의가 되는 게 이 주택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 분야에 워낙 부동산에 이제 쏠리다 보니까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고 나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부동산 분야에 쓰게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국토교통부의 범위가. 그래서 그런데 이게 주택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민간의 영역, 금융의 영역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택지 개발부터 부동산 가격 모든 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선진국 중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 부문을 좀 더 많이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정부에 많이 넘기고 공공주택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주택청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고 예. 그런 논의가 많이 있긴 합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우리 네네.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네. 사실 대선 때 승부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도 교육하고 주택이었어요. 그런 게 국민들의 워낙 관심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교육부가 그렇게 중요한데 네. 주택을 지금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국토교통부 단독이라고 다들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금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자율, 그렇죠. 그리고 유동성 예. 이런 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공급 분야입니다. 근데 공급은 한 10년씩 걸리거든요. 예. 계획해가지고 실제 입주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주택 부문이 국토교통부에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집 문제를 좀 깨끗하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굉장히 어려워. 차관부에서 그 장관 가시면 주택 문제 좀 빨리 좀 잘 해결해. 그렇죠. 예,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근데 어쨌든 정부의 역할은 저는 이 서민, 정부의 케어가 필요하고 뭔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공공주택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 분야에 정부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에 우원식 의장이 개헌 논의 좀 뭐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다고 그럴까? 좀 너무 뜬금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이 사실 아직 종식이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내란 세력이 지금도 뭔가 이 미련을 못 버리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확실하게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게 지금은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개헌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블랙홀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이제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투표법을 볼 때 그래서 지금은 필요하지만 개헌은 해야 될 상황은 됐지만 지금 개헌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타이밍상 이거는 이제 새 정부 이후에 이번에 선거 과정,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그 공약대로 새 정부에서 해야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한 70명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딱 이렇게 하나로 내시고 그러던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70명이 좀 의원식 의장들을 만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이번에 이제 저희가 70여 명의 초선들이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뭐 단식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행동을 통일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삭발도 하신 분도 있고 개헌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 뭐 단체 그 방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각자가 의견을 표출을 했었고요. 또 우리 지도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래도 금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원식 의장님도 뭐 충심해서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한가한 얘기하니까 지금 막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무슨 꿍꿍이로 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그 한덕수 총리가 하셨는데요. 더구나 한 50여 년을 공직 생활을 하시고 지금도 총리를 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헌법에 대해서도 이 정도 상식인데 헌법 111조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인인데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가 3명, 선출된 권력이 국회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3명,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3명, 그리고 중립적인 제3의 삼권 분립 중에서 한 축인 사법부가 3명. 이렇게 구성하라고 헌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3명,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3명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천 무효입니다. 이거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 행정법상으로도 이건 무효다. 이렇게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퇴임하시면서 말씀도 하셨던데 이건 무효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민들의 그 4개월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정말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해서 마침내 이제 파면은 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또 이런 엉터리 이 행위를 해서 국민들의 또 분노를 일으키고 속상하게 만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예. 혹시 한덕수 총리하고 공직에 계실 때 이렇게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주미대사관에서 이제 외교관 3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제가 모셨던 대사님이 이태식 대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한 3개월여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한덕수 대사였습니다. 3개월 정도 계셨군요.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느낀 한덕수 어땠습니까? 공직을 오래 하셨고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파 그리고 통상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상대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서 협상을 성공시키는데 좀 이렇게 주안점을 두시는 분 이런 식의 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덕수 총리가 대표를 맡으면 그 통상협상은 무조건 타결된다. 상대 입장을 잘 배려해 주니까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좀 굉장히 신중파로 알려졌었는데 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하시면서는 평소에 우리가 알던 한덕수 총리가 아니다. 국회에 와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 이 헌법의 재판소가 명확히 위헌이다.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임명하면서 이번에 자기의 권한도 아닌 2명을 지명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 50여 년의
공직 생활에 굉장히 오점을 남기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대권 욕심 있는 걸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됐을까? 이제 우리가 한덕수 총리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막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거 숨기고 했다는 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전 너무나 그때부터 잘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최강욱 의원한테 전화를 50번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도 계속 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그래가지고 뭐 응격결에 받게 됐는데 뭐 잘 부탁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총리 된 뒤에 최강욱 의원이 30번인가 전화하는데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근데 이제 저는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 듣기에 참 죄송한 말씀인데 한덕수 총리의 그 살아온 궤적을 보면 공부 잘해서 고시 합격하고 계속 양지만 쫓아다니고 그냥 뭐 본 적도 숨기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서 총리 2번 하고 오로지 목표를 거기에만 두고 이렇게 사는 전형적인 해바라기 관료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특히 이번에 사실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총리도 2번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명인데 사실 이렇게까지 사욕 누가 봐도 이건 사욕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데 굉장히 유감이고 또 저도 공직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가 아무리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기본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또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그런 사명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모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이거는 권한 밖의 행위다, 월권 행위다, 헌법에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의 고유한 그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이건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지금 현재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욕심이 노욕이고요. 제일 더러운 것이 노추입니다. 참 아름답게 늙어야지요. 총리를 2번이나 했으면 그야말로 옛날로 따지면 영의정을 2번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계속 간다. 그건 그거라도 인정을 받아요. 자기가 말을 한 것을 뒤집고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면 그걸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 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그게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자가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건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위도 아니고 똑같은 행위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아주 소극적인 권한인데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하지 않고 못합니다 하더니 해서는 안 될 권한은 지금 아주 뻔뻔하게 그것도 탄핵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 뻔뻔하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투표를 해봤어요. 네네. 윤석열하고 한덕수하고 누가 더 뻔뻔할까? 네. 한 5천 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그래도 윤석열이 더 세더라고요. 55대 45로 윤석열이 이겼습니다. 윤석열을 이길 자는 없죠. 윤석열 파면됐을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파면됐을 때 저는 의원회관에서 회관에서 보셨어요? 저희 보좌진들하고 같이 예.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보자. 그래서 파면되던 그 순간에 환호성을 지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리 우리 당 내에서 의원들끼리 좀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너무 환호성을 지르지 말자. 우리가 이게 내란이 끝난 것도 아니고 파면은 당연히 되겠지만 우리의 과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환호성을 지르거나 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이 진중한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난 4개월여의 그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희망이 꺾이지 않았다는 안도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 민주주의를 무너진 민주주의 불과 한 사람에 의해서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 외교 지금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이거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또 책임감 그런 것 때문에 뭐 환호성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탄핵 집회에 나가서 민주 시민들하고 함께 싸웠던 분으로서는 더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고 네, 추운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겨울에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손도 곱고 더 추우셨을 거예요. 코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추우니까 네. 다른 악기 같으면 이렇게 하고라도 하겠지만 네. 그 집회 때 주로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셨나요? 집회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민중 저항가요 중심으로 불렀었습니다. 예. 제가 처음 이제 집회에서 부른 노래는 12월 13일 윤석열 탄핵 가결되기 하루 전에 그때 가수 이승환이 여의도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 무대에 제가 같은 무대에서 촛불 행동에서 좀 노래 한 곡 해달라고 그래서 예. 국회의원이 발언 대신에 노래로 한번 우리 시민들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신 거군요. 네, 그때 광야에서를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촛불 행동에서 또 한 번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고 일어나 김광석의 예. 그런 노래를 불렀었고 또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매일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하고 광화문에서 이제 특히 윤석열이 그 탈옥 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예. 이 구속 취소된 3월 8일부터는 저희가 초긴장 상태로 비상 대기하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도 하고 밤 10시 반까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집회 이후에. 힘들잖아요. 힘들죠. 같은 주제로 지금 한 1시간 반을 똑같은 얘기를 예.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다들 힘들고 지치니까 손 의원이 한 10분 정도 중간에 노래로 좀 위로를 예, 해줬으면 예. 좋겠다. 그때 또 듣는 분이 힘들까봐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 여성분들도 많이 그때 참여해 주시고 시민들도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또 무대에서 제가 몇 번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도 부르고 똑같은 노래 계속 하기도 그러니까 예. 뭐 상록수도 부르고 그리고 아까 이제 틀어주셨던 나는 반딧불 그게 요즘 많은 분들께서 그 노래 듣고 위로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불렀는데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170만 이상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 의원님들도 그러고 민주 여성분들도 한 번 더 불러달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나는 반딧불은 2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네. 원래 그런 그 저항가요나 민중가요 쪽을 좀 좋아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예.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고 익숙한 노래죠. 예. 그런데 사실 21세기 2025년도에 저희가 80년대에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그 제가 모시면서 아침에 우리 작가님이 연락이 왔는데 시국이 너무 엄중해서 노래 부르기가 좀 망설여지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래도 컨셉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국회의원인데 한 곡은 좀 하시도록 말씀을 좀 드려봐 줬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그랬더니 또 허락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어리언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그러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파면이 됐잖아요. 예. 그때
파면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3월 14일까지는 될 줄 알았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21일 가고 또 28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힘드셔가지고 그때 이제 가수분들도 이렇게 무대에 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강허달님이라는 예. 그 블루스 이렇게 하시는 예. 가수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제주에 사시는데 아, 원래 14일 늦어도 21일은 될 걸로 생각하고 탄핵 이제 파면되고 나면 축하 공연을 섭외를 받았었대요. 예. 그런데 너무 이게 오래 가가지고 너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29일인가 그때 올라오셔가지고 예. 그 기타 들고 부르셨던 노래가 있어요. 축하 공연 때 원래 하려고 했던 노래를 네, 네. 이제 기다림 설레임이라는 노래. 기다림 설레임. 예, 노래인데 이제 파면됐으니까 축하 공연 한다고 생각하고 예, 예. 강허달님의 노래를 제가 예. 한번 해볼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허달님님의 노래 기다림 설레임. 네네. 가사를 그러면 제가 조금 우리 애청자님들 위해서 미리 읽어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기타 준비해 주시죠. 네네. 반딧불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 웃음을 나눴지. 휘둥그레진 눈빛 사이로 들어오는 찬란한 빛의 움직임조차 하염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한 움큼 손에 쥐어진 세상들, 설레임들. 그 누가 널 보았던가 왜 숨길 수 없이 드러내든지 빼곡히 들어찬 숨결조차 버거우면 살짝 여밀듯이 보일 듯이 너를 보여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시네요. 예, 굉장히 시적인 가사고요. 예. 뭐 내용은 굉장히 시적인 가사고 좋은데 이제 기다림 설레임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파면을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설레는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주의 회복을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대선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노래 제목이 예. 또 아주 좋아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우리 모든 정어리님들 대신해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기다림 설레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딧불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 웃음을 나눴지. 휘둥그레진 눈빛 사이로 들어오는 찬란한 빛의 움직임조차 하염없이 가다 보면 어느새 한 움큼 손에 쥐어진 세상들 설레임들 그 누가 널 보았든 간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내든지 빼곡히 들어찬 숨결조차 버거우면 살짝 여밀듯이 보일 듯이 너를 보여줘. 그러마니 또 다른 무지개가 널 반길지.
기다림 속에서도 활짝 웃을 수 있겠지. 아무렇지 않은 듯 흘려버린 시간들 공간들도 얘기할 수 있게. 꼭 그래 기다림이란 설렘이 말없이 보내주고 웃을 수 있다는 건 하면 됐으니 하면 됐으니 하면 됐으니.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겼다 국민이 주인이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불렀더니 가사가 좀 아니요. 예. 맨 마지막에 온 가사는 바보 같으니 바보 같으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뭐 반응이요. 연잎댄니님 가슴이 저릿해집니다. 안중근 투님 왜 눈물이 나지요? 신두렴님 우째 이런 행제를 답답했는데 너무 좋아요. 아주 정말 그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새날님 눈물은 왜 나는 거야? 눈물들 많이 나셨죠?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더듬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듣는데 처음 이렇게 전주하실 때부터 쑥 빠져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이대인님께서요 한동수 변호사님도 노래를 하고 갔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예. 아, 예. 그분이 그 아침 이슬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 예. 부르다 보니까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부산이대인님이 너무 어려운 부탁이지만 신청곡 광야에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원래 한 곡만 부르시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앵콜을 하고 싶지만 또 약속한 게 있어서 김종희님 이렇게 퀄리티 좋은 음악을 어떻게 정치 1번지에서 들을 수 있나요? 역시 정어리 최고입니다. 아, 또 이렇게까지 막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러면 예,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한 번만 더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예,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여의도 촛불행동 집회에서 불렀던 광야에서 한번 1절만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제가 곡이기도 한데 우리 손희연님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살아줬던 이 땅에 피우름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 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뜨거운 들기여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들기여. 감사합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앵콜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참 가슴이 뜨거워지죠.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선 의원님들 뵈면 꼭 여쭤보는 게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느냐라는 것과 함께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를 여쭤봅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치를 이제 하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정치 입문할 때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제가 정치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정치인 손명수는 본인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제가 이제 30여 년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의 그게 사명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다. 특히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주신 공직이잖아요. 선출직 공직인데 이 공직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부끄럽다. 저의 이익이 아니라 이 소명을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저의 작은 전문성, 저의 부족한 능력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 항상 그 초심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진솔하게 진짜구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되게 뭐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 말씀이 아주 확 와닿았습니다. 그 개인 유튜브도 있으신가요? 아까 보니까 뭐 명수? 손명수 TV가 있고요. 예. 명가수 명수. 네, 명가수. 예, 손명수 TV에 예. 제 그 의정 활동 내용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탄핵 전국에서 이제 무대에서 노래 불렀던 것들도 다 이제 올라가 예. 있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의원님들 나오시면은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막 표도 만들어 갖고 오시는데 쑥스러우셨어요? 예, 저희 뭐 쑥스럽기도 하고 저희 보좌진들이 안 만들어 주던데. 예, 그걸 몰랐나 봅니다. 예. 저 손명수 TV도 있고 명가수 명수도 있고 또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후원 뭐 이렇게 하는 방법 나오죠? 후원 네, 계좌. 후원 계좌도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깨끗한 정치 하시려고 그러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죠. 네. 우리 또 애청자님들께서 오늘 보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많이들 후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또 한 번 기쁜 일이 있을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또 모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노래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손명수 의원님 만나봤습니다.